두나무 그린리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디지털 기술과 연계된 탄소 중립 산림 교육을 함께하고 있는 오경세 강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와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를 같이 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지만 기후 위기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기후변화를 확인하는 주요 지표 7가지를 분석했더니 이 중 4개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어떤 지표가 악화했는지 김민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물 흐르듯 녹아내립니다. 지난해 미국 데스밸리의 기온은 54.4도,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차는 전복되고 마을은 흙탕물로 가득합니다. 독일에서는 유례 없는 홍수에 130명 넘게 숨졌습니다. 여기에 산불, 가뭄, 우박까지 모두 지난 한 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진 기상이변입니다. 주요 원인은 급속한 기후변화. 실제로 세계 기상기구 조사 결과 기후변화의 주요 지표 중 4종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평균 413.2ppm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49% 늘어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에 해수면 온도 역시 역대 가장 높게 올라갔고 이로 인해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높이도 관측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특히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양 산성도는 26,000년 동안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WMO 보고서는 IPCC 보고서가 보여준 기후변화 지표들이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어떻게 체감됐는지에 관한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정책 결정자들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전 세계 언론에 동시에 배포된 이번 보고서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은 즉각 강력한 우려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Today's State of the Climate Report is a dismal litany of humanity's failure to tackle climate disruption. We must end fossil fuel pollution and accelerate the renewable energy transition. 이번 보고서는 올해 연말에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공식 자료로 활용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자, 뉴스에서 낯선 단어가 하나 나왔죠.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지만 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대기에 배출 혹은 방출되거나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을 제로,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개념에서는 우리 3차 시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내용으로 돌아오면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은 많은 환경재앙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환경재앙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가을 호주에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듬해 봄까지 이어진 산불은 한국 국토 면적에 해당하는 약 1,000만 헥타르가 넘는 대지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수억 마리의 동물들이 화재로 죽거나 서식지를 옮기는 등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호주 산불의 원인에는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호주의 고온 건조 기후가 계속해서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에서도 심각한 환경재앙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뭄과 산불, 폭염, 홍수, 토네이도가 한꺼번에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현상의 원인, 바로 열돔 현상입니다. 열돔 현상은 지상 10km 이내 상공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됨으로써 반구 모양의 열막이 형성되어 뜨거운 공기를 그 자리에 가둬놓는 기상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더운 공기로 된 거대한 돔이 한 지역을 완전히 꽁꽁 봉쇄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지만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서 나타난 이 열돔 현상으로 인해서 가뭄과 산불, 폭염, 홍수, 토네이도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한꺼번에 미국에서 발생해서 큰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는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2년 4월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인 36에서 37도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파키스탄의 나와부슈아 지방에서는 최고 기온이 무려 49.5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온도죠. 이로 인해 도로가 녹고 학교는 휴교하고 화재 발생이 점점 많아지면서 전력 수요가 아주 크게 늘어나고 있어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기후변화로,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환경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에서 발간한 6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되게 되면 2100년까지 우리나라의 기온은 무려 약 4.7도가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온이 약 4.7도가 상승하게 되면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 아열대 기후라는 것은 연간 9개월 이상이 봄 또는 가을이고 또 연평균 온도가 10도 이상인 경우 또 강수량은 2000mm 정도인 날씨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계절은 4계절이 뚜렷한 날씨인데 우리나라의 날씨가 너무나도 큰 변화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폭염 사망자가 매우 증가하게 되고요.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매우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대표 도시인 부산의 경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간 피해액이 2070년엔 약 3조 6천억 원, 2100년엔 약 8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무나도 큰 피해이죠. 자, 현재 연평균 폭염 일수는 10.1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2100년에는 35.5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폭염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동식물을 매개로 한 감염병이 엄청나게 증가할 겁니다. 거기에 물을 통해 전염되는 수인성 감염병도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이대로 가다간 매년 기후가 크게 변화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는 자연과의 전쟁을 그만둬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환경에 악영향을 끼쳐 환경을 파괴하게 된다면 우리 인류는 결국 큰 피해를 입게 돼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 지구는 여러 종류의 기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꺼운 공기층을 대기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이 기후 시스템은 대기권, 수권, 설빙권, 생물권, 직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권역의 내부 혹은 권역 간의 복잡한 물리 과정이 서로 얽혀 현재의 기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멀리 하늘부터 지금 땅 여기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 기후 시스템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태양에서 공급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기후 시스템 속에서 여러 형태로 이 태양 에너지가 변하고 최종적으로는 지구의 장파 복사 형태로 우주에 다시 방출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 기후 시스템 안에서 이곳저곳으로 옮겨지다가 결국에는 다시 우주로 방출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는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들어오는 짧은 파장의 태양 복사 에너지는 통과시키는 반면에 지구로부터 나가려는 긴 파장의 복사 에너지는 흡수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이 지표면 땅을 보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후 시스템에서 온실 효과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산업혁명 이후로 지속적으로 다량의 온실가스가 대기에 배출됨에 따라서 지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너무나도 늘어나게 된 겁니다. 농도가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지표 온도가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구온난화는 온실 효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온실 효과는 온실가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 온실가스는 원래부터 지구에 있는 것인데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인류의 어떤 발전과 큰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온실 효과가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서 온도가 올라간다. 누구의 온도가? 지구의 온도. 지구 지표면의 온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30%는 반사되고요. 20%는 대기 중 흡수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땅으로 흡수되어야 합니다. 지구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구로 들어오는 모든 태양 에너지 100% 방출되어야 한다고 했죠.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방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실가스는 앞서 살펴본 대로 비닐하우스의 비닐이나 온실의 유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열을 가두어서 따뜻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온실가스가 아예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엄청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 영하 18도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겠죠. 지금의 문제는 화석연료와 과도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너무나도 많아진 겁니다. 이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정상 속도보다 점점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구는 자연적으로 기후변화를 심화시킬 수도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인류 때문에 이렇게 변화하는 것도 있지만 지구가 이렇게 온도가 높다니 조금 변화를 시켜야겠다. 마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후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난 1991년 6월에 900여 명의 사망자와 65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필리핀 활화산 피나투보의 폭발은 1년여간 지구의 평균 온도를 약 0.5도가량 낮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화산 폭발 시에서 분출된 이산화황이 대기의 성층권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햇빛을 차단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런 것을 피나투보 효과, 즉 화산 폭발로 인한 지구 냉각 효과라고 합니다. 이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원인인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구가 스스로 어떤 자연적인 재해라든가 환경 변화로 인해서 온도를 낮추기도 하지만 인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온도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산업화 이전의 280ppm에서 2005년 기준 379ppm으로 30%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1960년에서 2005년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율은 연간 1.4ppm에 달합니다. 뭔가 숫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점점 더 농도가 짙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순간에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확 줄이면 모든 것들이 다 괜찮아지지 않을까? 지구가 금방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장 온실가스 양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예전처럼 정상화되는 데는 100년이라는 시간, 조금 더 그 연구자에 따라서는 300년까지 보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에서 3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이것을 기후변화의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점점 변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다시 회복되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기후변화와 그리고 이 기후변화의 관성 때문에 지구온난화는 몇 세기 동안 앞으로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 기후변화의 관성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여러분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죠. 다음 시간에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